국민의힘 전당대회 4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선관위 등에서 과열 자제를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전당대회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2.9%, 원희룡 후보가 17.9%, 나경원 후보가 8.1%, 윤상현 후보가 2.7%. 특히 영남권에서의 지지도가 굉장히 관심이죠. 영남 지역에서도 이 정도로 나온 걸 보면 초반에 배신자 프레임이 썩 그렇게 먹히질 않았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되면 지금 윤 대통령 관계가 파탄나고 탄핵이 불러올 수 있다. 굉장히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어쨌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당대표 또 권력이 나올 건지, 또 이게 뭐 갈등 때문에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또 용산과의 갈등을 통해서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여당은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뭐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초반 판세를 한번 점검해 드리고 중간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TV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련된 전망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4명의 후보가 정말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선관위 등에서 과열 자제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당대회가 예전 전당대회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이 몇 명이 있었냐면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이름을 걸고 당대표는 딱 2명이었습니다. 바로 이준석, 김기현 딱 2사람만 사실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정상적인 지도체제였고 그냥 당대표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시스템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체제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당의 지도체제가 흔들려 왔다는 그런 증명이겠죠. 특히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가 뽑힐 때는 아무래도 당이 지금 뭔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욕구들이 아마 이제 젊은 당대표, 30대 당대표를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윤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어떤 윤심을 담은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5% 출발했던 김기현 대표가 52%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살아있었던 그 전당대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당시 의원, 안철수 의원 전부 다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주저앉았고 안철수 의원은 뭐 아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눌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이 두 체제가 다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상당히 현저히 줄어든 전당대회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총선이 없습니다. 이 윤 대통령 이 집권 하에서는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원들이 별로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보들이 다 일정 정도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두고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정 일체를 이야기를 하지만 또 레드팀도 만들겠다 뭐 등등 이야기하면서 지난 총선 결과 나타났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1대3 구도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놔두고 지금 3명의 후보가 동시에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면 우리가 재집권할 수 없다. 뭔가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수평적인 어떤 당정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우리의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즉 국민의힘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특검 추천을 민주당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하도록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3명의 후보는 다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로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일단 ARS 방식으로 한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근데 전체적인 지지도,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지지도입니다. 전체 응답자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35%, 원희룡 11.3, 나경원 9.8, 윤상현 5.2. 이 정도의 이제 응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은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이 두 개를 합한 걸로 이제 뽑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따로 뽑아보니 한동훈 후보가 62.9%, 원희룡 후보가 17.9%, 나경원 후보가 8.1%, 윤상현 후보가 2.7%, 뭐 거의 압도적인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62.9%. 자, 그러다 보니 이 62.9%는요, 전 지역, 뭐 전 연령대, 남녀 모두 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영남권에서의 지지도가 굉장히 관심이죠. 대구 경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47.1, 원희룡 7.7, 나경원 1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한동훈 40.9, 원희룡 7.7, 나경원 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권리 책임 당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영남 지역에서도 이 정도로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초반에 배신자 프레임이 썩 그렇게 먹히질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이 그렇게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최상병 특검법을 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걸로 내자라고 했던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걸 또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기존에는요, 이 최상병 특검법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7대3 뭐 정도로 사실은 이제 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질문을 3가지로 했습니다. 자, 일단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최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나머지 등등 이렇게 지금 3가지를 이제 물어봤는데요.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에 찬성하는 분들은 42.8%,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 등 제3의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은 31.5%, 특검이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19%예요. 즉 기존에 7대3 뭐 이런 구도에서 지금 구도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4대3대2로 지금 구도가 나눠져 버린 거죠. 즉 기존에 어떤 반대하던 분들, 그러니까 이 분들 중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간 분들, 또 기존에 찬성하던 분들 중에서도 또 일부 이제 이동했던, 그러면서 이 여론자 지형 자체가 좀 변화가 있는 양상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아마 여론을 좀 흐트러뜨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이 한동훈 후보가 제기했던 제3자 추천, 사실은 제3자 추천 이 그 대법원장 추천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특검 중에서 4번 있었습니다. 4번. 주로 판사들이 이제 특검을 해서 이뤄왔던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특검법을 상정을 했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후 4시에 필리버스터를 아마 중단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단시키려면 이제 5분의 3이 필요하니까요. 그거 아마 충분히 뭐 통과가 되니까 지금 중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특검법이 일단 상정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제2요구를 한 법안에 대한 통과하면 대충 7월 말쯤 민주당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그때쯤 이 법안이 아마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한동훈 후보가 제기했던 특검법에 대해서 김재섭, 그 다음에 뭐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이분들은 민주당 법안에 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돌아선 거죠. 그러면 아마 108명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법 자체는 다시 이제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건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정 정도 이런 여론에 대한 어떤 것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연일 지금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배신론, 또 당정 갈등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 중에서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다.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고가 필요하다. 막 이런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잘 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이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꽤 이제 이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서 아무리 이제 이 배신자 프레임을 하더라도 잘 갇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의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면 아마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한동훈 후보가 되면 지금 윤 대통령 관계가 파탄나고 지금 뭐 탄핵이 불러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본인은 대통령과 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지켜보는 당원들이 어떻게 또 일반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대한 분수령인 것 같은데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영남이 40%가 넘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가요 이번에 확정된 걸 보니까 선거인단을 84만 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년 내에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 그 다음에 2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낸 일반 당원 중 추첨된 인원 이걸 합하니까 이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쭉 해봤더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여기가요 지금 당원이 36%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산, 경남, 부산, 대구, 경북 다 합친 거 36%하고 동률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수도권이 꽤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영남의 어떤 당원 민심이 전체 표심을 결정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의 당원들의 어떤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여론이 전체 판세를 결정할 수 있다. 막 이런 걸로 저는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원 구조도 꽤 아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변수는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이 당에서 이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지금 먹힐지 또 이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는 5차례 토론회가 있습니다. 꽤 많은 토론회가 있습니다. 아마 뭐 비슷한 주제로 아마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이 뭐 공격 이런 걸 자제한다는 거, 대통령과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후보는 어쨌건 당정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 당정 일체가 돼야 된다는 것들 이걸 강조할 것 같고 아마 나경원 후보는 이 양쪽 다 일단 좀 끼어들지 않겠다는 취지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자하고 처음에는 뭐 연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줄 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아마 유지하고 본인의 이미지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어떨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당은 정말 제대로 된 당대표 또 권력이 나올 건지 또 이렇게 나왔다가도 또 이게 뭐 갈등 때문에 뭐 이게 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만약 이번 당대표마저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또 용산과의 갈등을 통해서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여당은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느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떤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뽑히든 간에 그 당대표와 대통령실이 똘똘 뭉쳐서 또 특히 윤 대통령의 어떤 변신, 변화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죠.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뭐 다른 걸 아무리 해도 별로 그렇게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왔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만이 뭔가 전체 민심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토론회 어떻게 진행될지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